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장기 국채 시장 금리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무섭게 질주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의 방향이 상승으로 정해졌을 때 정말 무섭게 오르는데요. 자, 이번 주가 정말 무섭게 금리가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채 투자를 하는 우리들이 조금 대응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렇게 막 올라버리니까 투자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국채 투자하시면서 또 이번 주 변동성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 금리가 왜 올랐고 또 앞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오를지 떨어질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저도 국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채가요, 이제 미국 국채하고 굉장히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데요.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의견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마침 이제 금 관련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그 지수가 지금 매수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의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일이 20일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FOMC가 있었죠. 자,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어제 새벽에 있었던 FOMC 결과를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파 FOMC였습니다. 금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있는 파월의 기자회견하고 또 SEP가 조금 매파로 나오면서 시장 금리에 좀 충격을 준 상황입니다. 자, 파월은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물가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물가가 이제 생각보다 끈적끈적하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월이 연설하는 내내 시장 금리는 계속 급등을 했고요. 최고 지금 4.59%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금리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빅컷을 했을 시기예요. 자, 이 이후로 금리는 계속 상승을 했고, 자, 이때가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금리가 이제 4.5% 넘지는 못했지만 거의 4.5%까지 갔었죠. 자, 그 뒤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금리가 인하가 되나 싶더니 제 생각보다 조금 빨리 금리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시기가 트럼프가 취임할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FOMC에서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긴 하지만 매파 FOMC가 예상이 된다라고 시장에 퍼지면서 이번 주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연준에서는요, FOMC 회의를 하고 매 분기에는 SEP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자, 이 SEP에서는 연준에서 전망하는 그 해마다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립금리도 보여주고 있고 또 예상되는 물가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하루 상황이 막 180도까지 바뀌는 상황에서 2026년도까지 보는 거는 조금 무의미해 보이고요. 그래도 2025년도는 이제 FOMC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보는 거는 이제 우리의 포지션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전망에 따라서 그때 시시각각 시장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SEP가 시장금리 상승에 또 영향을 미쳤거든요. 지난 6월에 SEP에서는요, 연준이 2025년 기준금리를 4.1%로 봤었거든요. 4.1%로 전망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9월에 발표된 그 SEP에서는 기준금리를 3.4%로 전망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시장이 엄청 환호를 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12월에 발표된 SEP를 보면은요, 자, 이 금리가 3.9%로 조금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중립금리 또한 이렇게 2.8, 2.9에서 3%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에도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이기는 한데 금리를 조금 덜 떨어뜨리겠다, 천천히 떨어뜨리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매파적인 리서치 기관에서는 금리를 아예 안 떨어뜨릴 거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도 같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적정 금리라고 보는 곳에 이렇게 점을 찍는 점도표도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지난 이제 9월의 점도표고, 자, 이 부분이 이번에 12월에 발표한 점도표인데, 여기 2025년도에 이제 점도표의 금리가 이렇게 조금 많이 위로 올라가서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는 조금 녹록지 않겠다, 좀 천천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 점도표와 SEP를 보고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가도 6월에는 PC를 2.3%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자, 9월에는 2.1%로 내려갔다가 자, 이번에 2.5%로 내년도 PC 예상치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10월 26일에 견뎌야 하는 4가지 위험이라는 제목을 달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위험이 총 5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4가지 위험은 조금 견뎌도 다시 금리가 하락할 기회는 또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번째,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는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시장금리가 크게 오를지도 몰라서 그때는 손절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물가지표를 보면요, 뭐 물가지표가 PPI도 있고 CPI도 있고 많은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거는 PCE 지표예요. CPI의 일부, PPI의 일부 지표를 가지고 PCE가 산정이 되는데 PC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22년 9월부터 물가가 꺾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씩 PC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름세가 아직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오른 건지 아니면 추세가 다시 상승 전환한 건지는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쉽게 꺾이지 않았던 주거비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물가에 긍정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이제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 장기 국채는요,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과 상승하는 요인이 모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고 모두 공포에 떨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할 요인만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이 상승할 요인도 많거든요. 자, 여기서 가격 하락, 즉 금리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이제 물가 상승 지표가 발표가 계속 된다면 시장 금리는 계속 오를 위험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GDP나 고용, 실업률, 실업주당 청구 건수가 경제에 좋게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해석될 수 있게끔 나오면은 그때마다 시장 금리는 오를 거고요. 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실제로 부과한다 그럴 때마다 또 시장은 출렁출렁 시장 금리 상승으로 작용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국채 가격이 상승될 요인, 즉 시장 금리가 하락할 요인은요,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발표되면은 시장 금리는 하락할 거예요. 지금 이제 주거비가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이 잘 적용이 돼가지고 물가 지표가 좀 잡혔다. 지금 반등한 거는 일시적인 반등이다로 해석이 되면은 다시 시장 금리는 떨어질 거고요. 또 지금은 미국에서 성장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만 나오고 있는데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가 하락할 건데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계속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조금 드러나게 되면은 또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될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저금리를 선호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금리 정책을 위해서 뭔가 발언을 한다면 또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연준에서 QT를 1월에 종료를 할 것 같아요. 자, QT를 종료하게 되면은 이 또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국채 매수 포지션이 이제 많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 의견을 조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제가 타이틀은 뭐 TLT, TLTW, TMF 미국 30년 국채 국내 ETF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저는 그런데 실은 이제 해외 ETF는 GROG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국내 ETF는 미국 30년 국채 스트랩 액티브나 아니면은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이 TLTW인 거고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가 GROG인 거고요. 또 GROG와 TMF가 좀 다른 점은요. TMF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TLT의 3배 레버리지인데 이게 올라갈 때는 수익이 좀 잘 나는데 이게 이제 조금 하락했다 올라갈 때는 이제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 못 따라가고 좀 긴 시기를 견디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게 또 TMF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상품은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 상품들인 거죠. 자, 지금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4.6% 뭐 거의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위험은요, 이제 여기서 추가로 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면 물가가 오를 거야라고 지금 예측을 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실제로 지금 관세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지금 물가가 높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예측해서 미리 올라
올라가 있는 포지션이 만약에 그렇게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예측감이 해소되는 재료가 나온다면 다시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도 있잖아요. 고용 악화나 트럼프가 저금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발언을 했을 때도 이 국제투자 시장금리 하락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년은 금리 인하 시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장기국채 투자를 하지 또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포지션을 유지할 계획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집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전망만으로 시장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 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실제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시장금리는요, 확언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그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그 변수를 조합한 결과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죠. 이 변동성을 내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또 이 자금이 이 변동성을 감수하고 오래 버틸 여유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기대에 베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이제 공포감도 되게 팽배해서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러한 투자에서는 이제 고수익을 바라보려면 불확실성하고 공포감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자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마침 제가 이사를 해서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겼는데요. 자, 이 자금 역시 저는 이제 매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에 들어갈 예정인데 4.6%를 넘는지 금리의 상단을 조금 확인하고 분위기를 보고 좀 천천히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나라 국국채하고요, 미국채는요,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되게 큰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에도 거의 흔들림이 없었고요. 물론 더 큰 사태가 벌어졌으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잘 되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거의 오르지는 않았는데, 자, 오히려 이번 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같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채 가격도 조금 싸져 있는 상태고, 미국의 국채 가격도 조금 싸져 있는 상태인데, 자, 그렇다고 지금 한꺼번에 들어갈 상황이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들어가는 저도 조금 신중하게 분할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채를 전부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국채를 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분할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골드가 매수 신호가 와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위에는 금 가격이에요. 2022년도부터 조금 짧은 기간의 금 가격이고요. 자, 아래는 금강 기업의 주식의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지수예요. 자, 이 지수는 95년부터 조금 긴 기간의 그래프인데요. 자, 금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자,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 금 관련 회사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 구간이 조금 몇 프로 안 돼 보이지만요, 실제로 이 구간의 수익률은 한 8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이 달성이 됐었어요. 지금 금 가격이 한 2,800불에서 2,600불까지 한 200불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금 관련 회사 주식도 지금 한 30-40%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고, 지금 1차 저항선인 이 구간에 지금 주식이 걸려 있는 상태라 지금 이제 저는 분할로 진입하기에 조금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있다. 자, 그러면 200만 원 정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에 조금 적당해 보입니다. 물론 저도 오늘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멤버십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제가 1년을 준비를 해서 드디어 멤버십을 오픈을 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요, 시황 관련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시황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자, 그리고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투자와 관련된 의견을 주 2회 이상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3만 원짜리 강의가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머니부티크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우리나라 국채, 그리고 금투자와 관련된 저의 의견을 한번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